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시간이었죠. 저는 박선희 56세. 인천의 오래된 아파트 1층에서 남편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고 등 쪽에선 찜질팩이 식어서 차갑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파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제 익숙한 향이 되어버렸네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푸석한 머리카락. 구독, 좋아요 누르고 어디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밥은 해야지. 작게 중얼거리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20년째 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600명분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설거지를 하죠. 손은 거칠어졌고 몸은 단단해졌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남편을 봤습니다. 택시를 몰고 밤새 일하다 막 들어온 참이었습니다. 일찍 나가네. 응, 오늘 식수가 많대. 남편은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사이엔 대화보다 침묵이 더 익숙했습니다. 오전 6시 학교 급식실 불을 켰습니다. 거대한 솥 앞에 섰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불을 올렸습니다. 스팀이 얼굴을 때렸고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습니다. 이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거창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삶. 오후 4시 퇴근 버스 안.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손주 데리러 올 수 있어? 그래, 지금 간다. 어린이집 앞에서 딸을 만났습니다. 손주는 제 품에 안겼고 딸은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요즘 친구들은 다 스위스 간대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스쳤습니다. 스위스. 저한텐 너무 먼 단어였습니다. 딸의 눈빛엔 부러움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왜 안 될까?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밤 9시 손주를 재우고 혼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습관처럼 SNS를 열었고 친구들의 게시물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주도 사진, 부산 바다 사진, 그리고 윤정희의 게시물. 스위스 알프스에서 남편과의 여유로운 오후. 사진 속 윤정희는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엔 눈 덮인 산이 펼쳐져 있었고 테이블 위엔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부럽다기보단 초라했습니다. 저는 왜 저런 사진 한 장 없을까? 저는 왜 매일 파스 냄새만 맡고 사는 걸까?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또 일해야지. 작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허전함이 가슴을 짓눌렀고 윤정희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다음 날 저녁 급식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어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어제 본 윤정희의 게시물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SNS를 열었고 윤정희의 프로필을 눌렀습니다. 화면엔 반짝이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와이의 해변, 파리의 에펠탑, 이탈리아의 골목길, 그리고 또 스위스. 행복한 하루. 남편이 깜짝 선물.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댓글창엔 부러움이 넘쳐났습니다. 언니 너무 좋겠어요. 완전 로망이에요, 유유. 부럽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윤정희는 저보다 2살 어렸습니다.
남편은 작은 사업을 한다고 들었고 아들 둘은 대학을 졸업했다고 했죠. 저와 뭐가 다른 걸까요? 우린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고 둘 다 평범한 가정을 꾸렸는데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런 사진 한 장쯤은 남기고 싶다. 거창한 욕망은 아니었습니다. 세계 일주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명품 가방을 사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괜찮은 인생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SNS에 올릴 수 있는 그럴듯한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저렴한 유럽 여행, 스위스 자유여행 비용, 50대 부부 여행 추천. 화면엔 숫자들이 떴습니다. 항공료, 숙박비, 식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최소 500만 원. 저희 부부에겐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230만 원. 손주 돌잔치 준비하느라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갈 순 없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택시 운전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안 먹어? 응. 배 안 고파. 남편이 냉장고를 열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문득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한번 가볼까? 남편이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여행? 어디? 그냥 강화도라도. 왜 갑자기?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윤정이가 스위스 갔다더라고 말할 순 없었으니까요. 그냥 우리도 좀 쉬자. 남편은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20년을 급식실에서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딸을 키우고 집을 지키고 손주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행 사진도 추억도 자랑할 것도.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았거든요. 옆에선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켰습니다. 다시 윤정이의 프로필을 열었습니다. 반짝이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욕망은 그렇게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어린이집 엄마들 모임 있는데 같이 갈래? 손주도 데려오래. 나까지? 응, 할머니들도 오신대. 엄마 오면 나 든든하거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 있었으니까요. 다음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낯선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달콤한 커피 향, 수입 과자 냄새, 그리고 향수 냄새. 테이블엔 이미 서너 명의 여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이 진했고 옷차림이 화려했습니다. 딸이 제 팔을 잡으며 소개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세요. 여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때 윤정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선희 언니.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그녀의 명품 가방이 먼저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고급 과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포장지만 봐도 비싼 게 느껴졌습니다. 윤정이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봐요. 스위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화면엔 눈 덮인 산과 푸른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여자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자연이 완전 다르네요.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윤정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냥 남편이 알아서 해줬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보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스위스는커녕 제주도도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다른 엄마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번 여름엔 하와이 가려고요. 애들 영어 교육도 시킬 겸. 또 다른 엄마가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방학 때 일본 가요. 애가 온천 가고 싶대서. 대화는 계속 여행 이야기로 흘렀습니다. 파리, 런던, 발리. 저에겐 모두 텔레비전 속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딸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 때문에 창피한가.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윤정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요즘 어디 다녀왔어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강화도? 인천 앞바다? 저는 그냥 집에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윤정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언니는 바쁘시니까. 일하시잖아요. 그 말투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말없이 걸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괜히 데려간 것 같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딸이 미안해할 일이 아닌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 냉기가 돌았습니다. 나만 너무 초라해 보이네. 카페에서의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여자들, 반짝이는 사진들, 그리고 동정 어린 윤정이의 눈빛. 핸드폰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다시 입력했습니다. 저렴한 유럽 여행. 여행사 사이트가 떴습니다. 패키지 상품, 할인 이벤트, 특가 항공권. 손가락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결제 버튼 앞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통장 잔고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230만 원. 손주 돌잔치 준비금. 이건 내 몫이 아니야.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파트 불빛들이 깜빡였습니다. 속삭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허세와 현실 사이에서 저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급식실로 출근했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불을 올렸습니다. 김이 얼굴을 적셨고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습니다. 동료 미정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50대 초반, 저보다 3살 어렸지만 급식실 경력은 저보다 길었죠. 언니, 어제 표정 안 좋았는데 무슨 일 있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미정이 웃으며 무껍질을 벗겼습니다. 나도 요즘 피곤해. 애들 대학 등록금에 명절 준비해. 돈 나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어제 애 친구 엄마가 그러는데 요즘 다들 해외여행 간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그 이야기였습니다. 미정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가보나 싶더라고. 해외는 꿈도 못 꾸고. 말없이 국을 저었습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말이야, 언니. 미정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행 못 가도 김밥 싸서 강화도 가면 되잖아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김밥, 강화도.
그 단순한 단어가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미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 지난주에 애들 데리고 갔다 왔는데 바람 쐬니까 진짜 좋더라. 김밥 먹으면서 바다 보는 게 뭐 스위스보다 못해?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우리가 왜 못 가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점심시간, 학생들에게 밥을 퍼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꼭 스위스를 가야 행복한 건 아니잖아. 식판을 받아가는 아이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웃는 얼굴, 배고픈 얼굴, 졸린 얼굴. 이 아이들에게 제가 해준 밥이 하루의 힘이 됩니다. 그것도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퇴근 시간, 미정이 남은 밥과 김, 달걀지단을 챙겼습니다. 언니, 이거 가져가. 내일 손주 간식해줘.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은 재료들을 챙겼습니다. 단무지, 당근, 시금치. 집에 가서 김밥을 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 부엌, 도마 위에 재료를 펼쳐 놓았습니다. 밥을 식히고 김을 펼치고 재료를 올렸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20년 넘게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김밥을 말았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그 단순한 행동이 이상하게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뭐해? 김밥. 내일 강화도 갈래?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강화도? 갑자기? 응, 바람 좀 쐬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좋지. 대화는 짧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김밥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윤정이의 스위스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이 쓰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 김밥 냄새가 부엌에 가득 퍼졌습니다. 참기름 향, 단무지 향, 따뜻한 밥 냄새. 이 냄새가 저에겐 행복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김밥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쁘진 않았지만 정직했습니다. 속삭였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괜찮아. 냉장고에 김밥을 넣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허세는 김밥 냄새 속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바다가, 바람이, 그리고 제가 만든 김밥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김밥을 챙겼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강화도 갈 건데 너희도 갈래? 강화도요? 갑자기? 응, 손주도 바람 쐬고 엄마가 김밥 쌌어. 딸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갈게요. 오전 10시, 차 안에서 손주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남편이 운전대를 잡았고 딸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론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공장, 그리고 점점 푸르러지는 들판.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바다 나와요? 응, 조금만 더 가면 나와.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강화도 해변. 차에서 내리는 순간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비릿한 냄새, 짠 내음, 갈매기 울음소리. 손주가 소리쳤습니다. 와, 바다다. 아이가 모래사장을 뛰어다녔습니다. 딸이 따라가며 웃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남편이 작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네. 그러게. 우리 언제 이렇게 나온 적 있었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돗자리를 펼치고 김밥을 꺼냈습니다. 단무지 향이 바람에 섞였습니다. 손주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딸도 김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김밥이 제일 맛있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거창한 칭찬은 아니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말없이 김밥을 먹었습니다.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고 돗자리가 펄럭였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스위스도 파리도 아닌 강화도 바다에서 김밥을 먹는 이 순간이. 오후 2시 손주가 조개 껍데기를 주었습니다. 딸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주의 웃는 얼굴, 파란 하늘, 밀려오는 파도.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도 충분히 예쁘네. SNS를 열었습니다. 사진을 올리고 글을 적었습니다. 스위스 못 가도 우리 바다 참 고와요.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손주는 잠들었고 딸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댓글 엄청 많이 달렸어요. 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댓글이 20개가 넘게 달려 있었습니다. 언니 사진이 제일 보기 좋아요. 진짜 힐링되는 느낌. 부럽습니다. 가족이 최고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윤정이도 댓글을 남겼습니다. 선희 언니 행복해 보여요. 그 댓글을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비꼬는 건지 진심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집 현관. 짐을 내리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음엔 어디 갈까? 다음엔 인천 앞바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손주를 안고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좋았어요. 고마워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진짜 여유는 화려한 배경에 있지 않다는 것을, 꾸미지 않은 순간에 있다는 것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고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이었어. 강화도의 바람이 아직도 피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월요일 오전 급식실에서 일하는데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윤정이 아줌마가 엄마 SNS 보고 좋다고 했대요. 문자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좋다고? 무엇이 좋다는 걸까요? 미정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뭐가 좋아요? 누가 칭찬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간지러웠습니다. 윤정이의 인정. 그게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걸까요? 수요일 저녁, 딸이 또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윤정이 아줌마 만났는데요. 응. 요즘 선희 어머님 SNS 감성이 좋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감성이 좋다. 그게 칭찬인가요? 아니면 비웃음인가요?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엄마. 그 사람들도 요즘 강화도 간대요. 엄마 따라서.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나를 흉내내는구나. 웃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말 SNS를 열었습니다. 윤정이의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강화도에서의 소박한 하루. 사진 속엔 바다와 김밥이 있었습니다. 제가 올렸던 것과 비슷한 구도였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언니 감성 좋아요. 역시 소박한 게 최고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허세의 세계는 끝이 없었습니다. 스위스를 자랑하다가 이제는 소박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다 똑같구나. 그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피곤해.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허탈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난주 강화도 나는 좋았어. 오랜만에 숨통 트이더라.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엔 손주 데리고 또 가자. 김밥도 싸고.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겐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SNS도 윤정이도 댓글도 그저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좋았을 뿐이었습니다. 저만 혼자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자꾸 남과 비교하는 걸까? 윤정이가 스위스를 가든 강화도를 가든 그게 제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버스 창밖으로 아침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장을 보러 가는 어르신들, 모두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급식실, 미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어제 애들이랑 또 강화도 갔다 왔어요. 언니 말 듣고 김밥 싸갔더니 진짜 좋더라. 그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근데 있잖아요, 언니. SNS에 사진 올렸더니 좋아요 엄청 받았어요. 언니 덕분에 나도 감성 생겼대요. 미정의 눈빛은 순수했습니다. 허세도 비교도 없었습니다. 그저 좋았던 순간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윤정이가 아니라 제 마음이었다는 것을. 점심시간 학생들에게 밥을 퍼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비교하지 않을 거야. 오늘 김밥에 단무지가 많았다는 것, 국이 따뜻했다는 것, 손주가 웃었다는 것, 그런 평범한 일상에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퇴근길 핸드폰을 꺼내 윤정이의 계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팔로우를 끊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허세의 무게를 이제 내려놓을 때였습니다. 한 달 후,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워졌고 나뭇잎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급식실에서 밥을 짓는 일상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후배 은경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힘들지 않으세요? 매일 이렇게 일하시는 거. 손을 멈추고 은경을 봤습니다. 28, 갓 결혼한 얼굴이었습니다. 힘들지. 근데 익숙해. 저는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남들은 다 여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저만 이러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한 달 전에 제 모습 같았습니다. 국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은경아, 사람은 다 비슷해. 누구는 가난을 숨기고 누구는 드러내지. 은경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SNS 보면 다들 행복해 보이잖아.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사진 뒤엔 빛도 있고 눈물도 있어.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은경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나도 예전엔 남 부러워하며 살았는데 요즘은 그냥 내 하루에 만족해요. 그게 편해요. 세 사람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주방엔 밥 짓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이 평화로웠습니다. 점심시간 학생들이 줄을 서서 식판을 받았습니다.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반찬 맛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아이가 웃으며 자리로 갔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제 하루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퇴근길, 버스 정류장 앞 작은 빵집에 들렀습니다. 단팥빵 2개를 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응, 오늘 손님이 없어서 단팥빵을 꺼내 하나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같이 먹자. 남편이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빵을 먹었습니다. 달콤한 팥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 그래. 응, 예전보다 편해 보여.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편해졌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까, 허세를 부리지 않으니까, 단팥빵을 한 입 베어 물며 생각했습니다. 이 달콤한 맛 속에 스위스보다 깊은 행복이 있어. 저녁, 딸이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손주 좀 봐줄 수 있어요? 그래, 두고 가. 손주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따뜻했습니다. 딸이 나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윤정이 아줌마 안 봐요? 응, SNS 안 봐서. 딸이 피식 웃었습니다. 잘했어요. 엄마가 편해 보여서 좋아요. 그 말에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밤, 손주가 잠든 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합니다. 급식실에 가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상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속삭였습니다. 나는 나로 충분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저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제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창밖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급식실 창문으로 하얀 세상이 보였습니다. 미정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올해도 다 갔네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주말 저녁, 딸이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남편도 일찍 들어왔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녁은 간단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제가 싼 김밥. 손주가 김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또 바다 가요. 그래, 봄 되면 가자.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밥을 먹다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응? 딸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요즘 생각했는데요. 남들처럼 살려고 너무 애쓴 것 같아요. 그래. 친구들 따라 해외여행 가고 싶고, 좋은 차 사고 싶고. 근데 엄마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게 다가 아니구나. 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여행은 못 가도 괜찮다. 대신 웃음을 모으자. 그게 진짜 부자야.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도 조용히 웃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손주가 잠든 뒤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빗소리.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강화도에서 찍은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바다, 김밥, 손주의 웃음, 남편의 뒷모습. 그 사진들 속엔 제 얼굴도 있었습니다. 파스 냄새가 밴 손, 주름진 얼굴, 그리고 편안한 미소. 가난하지만 자유로운 표정. 속삭였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화려하지 않아도 남들에게 자랑할 것 없어도 이 순간이 제겐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렸습니다.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고 등은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오늘도 밥은 해야지. 옷을 갈아입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급식실. 불을 켜고 쌀을 씻었습니다. 20년째 해온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이 밥을 먹을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는 얼굴, 배고픈 얼굴, 장난치는 얼굴. 그 아이들에게 제가 지은 밥이 하루의 힘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스팀이 올라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미정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화이팅. 퇴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그저 제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찾은 자유였습니다. 집 앞.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수고했어.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엔 2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밥과 김이 보였습니다. 내일 또 김밥을 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이 개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다. 허세도 비교도 부러움도 없는 그저 평범하고 성실한 하루. 그것이 제 인생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은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그 바람 속엔 김밥 향이, 바다 냄새가, 그리고 자유의 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